자, 그러면 이도저도 다 좋고 체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꿀을 많이 생산할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꿀벌이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외국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비랭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벌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자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왕벌은 태어나서 16일 만에 성충이 됩니다. 일벌은 21일, 토종벌은 한 20일 만에 됩니다. 또 서양종 꿀벌도 실제로 한 더운 여름철에는 20일 만에 일벌이 나옵니다. 온도가 높으면 빨리 깨 나옵니다. 토종벌집의 온도가 양봉보다 조금 더 한 1도 정도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숫벌은 한 24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금할 때 빨리 내금하는 방법은 알이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으면 그것만 봤으면 여왕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 무조건 있습니다, 여왕벌은. 그리고 3일 만에 깨 나옵니다. 혹시 여왕을 양성하실 때 저희들이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이충하기 힘든 게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큰 거 이충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깨어나고 그 24시간 내에 24시간 이전에 있는 가장 어린 충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짝반짝하게 보일 뿐이죠. 그걸 이충해서 생산한 여왕벌하고 2일차 된 유충을 떠서 여왕벌 생산한 거하고는 그 능력치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벌을 사가지고 여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식을 시켰는데 벌이 시원찮더라. 이충하는 게 그 단계에서도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충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자동 이충기를 쓰죠, 사실은. 자동 이충기도 사실 쓰기가 좀 번거롭긴 한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충하는 원리가 이제 첫 번째 제일 어린 벌을 이제 이충해서 정식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벌을 키우다 보면 어떤 벌은 이제 한 50통을 키운다고 봤을 때 한 10통이 참 괜찮은 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왕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 10통 정도 괜찮으면 그거보다 제일 좋은 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왕벌 만들고 숫벌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한 50통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좀 괜찮은 여왕벌, 이게 민간 육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좋은 걸 생산하는, 별로 좋지 않은 나머지 통들에 대한 숫벌은 계속 잡아주는 거죠. 숫벌집 제거하고. 근데 좀 괜찮은 벌통에는 일부러 아까 이런 식으로 숫벌을 양성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 전문 농가는 그 벌통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언제 내가 이제 벌이 언제 깨어나든지 숫벌이 언제 또 태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벌이 24일 만에 깨어납니다. 그러면 여왕벌은 언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언제 이충해야 되겠습니까? 여왕벌이 16일 만에 깨어납니다. 혹시 이제 24 빼기 16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숫벌은 태어나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기가 교미를 못 하잖아요. 열흘 정도 있어야지 되고, 또 그 숫벌들이 반드시 그 성숙 비행이라고 외부에 나가서 비행을 한번 해야지 정액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꽤 오래 하신 분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데, 여왕벌이 이제 태어나서 교미하러 팍 나가면 벌통에 안에 있는 숫벌들이 막 따라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벌들은 반경 한 8km 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가 여왕벌이 날면 그걸 보고 쫙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장 그 튼튼한 숫벌이 먼저 교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한 마리 교미하고 나서 떨어지면 또 다른 한 마리, 그래서 한 18마리에서 한 20마리 정도가 교미를 해야지 충실한 여왕벌이 됩니다. 그러면 숫벌이 깨어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이충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내가 양성한 숫벌들하고 교미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토종벌, 저항성벌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항성벌 숫벌 정액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이론에 대한 이해와 꿀벌의 생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벌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공주에 있는 어떤 분이었는데 이게 토종벌 하다가 양봉으로 전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딸기 하우스에다가 임대 사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2년밖에 이게 화분매개용 벌 납품은 굉장히 고도로 이런 꿀벌 생태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주 뭐 그 딸기가 수정이 잘 돼가지고 그 하우스 농가가 아주 고마워하더라.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지 마십시오 몇 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실력이 조금 쌓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첫 해에는 벌통을 통째로 그냥 화분매개로 이제 임대를 한 거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자기가 머리 써보니까 주변에도 보니까 한 3매 정도만 돼도 화분매개가 된다 하더라. 그 3매로 딱 쪼개서 해가지고 화분매개가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쪼갤 때 낮에 작업을 했을 거고요. 벌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벌이 막 소문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 자기가. 근데 왜 이게 화분매개 안 되냐?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자, 벌은 21일 만에 깨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18일까지, 17, 18, 16일까지 내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청소하고 육아하고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7일부터 한 19일까지 이제 집 지키죠. 문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늙은 벌들이 집 지킨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이 벌들이 집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분매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벌들이 제일 많아야 되겠습니까? 외역봉, 우리가 얘기하는 밖에 나가는 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벌이 제일 많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외역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벌수가 비슷해 보이는데도 내역봉이 많은 사람, 초보 양봉 농가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아카시 유밀기 때 이동 양봉 한다고 이제 옆 사람 따라 같이 이동 양봉 해가지고 옆 사람은 자꾸 꿀 생산하고 하는데 자기는 내금하느라 바쁜 거예요. 왕대도 알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역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조절하는 방법은 이동 양봉을 하시든 고정 양봉을 하시든 고정 양봉을 한다 그러면 내 이 봉장 근처에 언제 어느 때 꽃이 피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가지고 내가 언제 월동볼을 깨워서 남 따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월동볼을 깨워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벌통 안에 외역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내역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실제로 벌은 21일 만에 깨어나지만 벌이 이제 유밀기 때 이제 한참 이제 일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삽니다. 뭐 더 길게 사는 벌들은 이제 한 2달 정도 살죠. 근데 만약에 뭐 영양 성분이 부족했다든가 그래서 부실한 일벌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외역봉이 오래 나가서 한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 이게 세대 교체 시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벌수가 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일벌들 수명이 짧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산란은 계속 하거든요. 여왕벌이 산란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벌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산란을 일정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산란을 일정하게 못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벌집 관리를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이제 먹이는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데 산란 공간이 좁아가지고 산란 압박을 받아서 이제 산란이 제대로 안 되고 벌이 안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뭐 화분떡을 좀 안 좋은 걸 줬다든가 그래서 일벌들 수명이 짧아가지고 태어나는 수만큼 죽는 일벌수가 많아서 이제 벌이 잘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장으로 쪼개더라도 이 역봉만 딱 모아서 거기에다 일을 할 수 있는 벌을 좀 담아서 줘야 되는데 그냥 낮에 쪼개다 보니까 내역봉 어린 벌들만 쫙 담아가지고 이제 화분매개로 이제 임대 납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전문 이동 양봉 농가들 중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봄철에 남해안 쪽으로 내려가서 미리 그러니까 월동 안 하고 그냥 벌을 키워버립니다. 키워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벌을 한 3월달에 개상벌 만상 될 정도로 막 키워버리죠. 키워가지고 3상 정도 될 때쯤 해가지고 이동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벌을 이제 봉판은 다른 통에 다 옮겨놓고 새통에다가 새통에다 봉판만 이제 넣어놓고 이제 벌 다 틉니다. 거기다가 털면은 기존에 있던 역봉들은 공소비 막 꽂아놓은 그 벌통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외역봉은 자기 집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왕벌도 그쪽에다 옮겨놓고 하면. 근데 어린 벌들은 못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여왕벌을 양성해놓고 그 어린 벌들만 있는 벌통에는 봉판하고 이제 있는 벌통에는 왕대를 꽂아주고 외역봉만 싹 담아가지고 단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동 양봉합니다. 그러면 옆집은 일주일에 한 번 뜰 때 나는 이틀, 3일 만에 꿀을 한 번 뜰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점은 꿀벌 개체수 감소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 일주일 뭐 아니면 한 열흘 정도 그 이동 양봉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내 공장에서 얘들이 규미가 돼 있어. 그래서 역봉 다시 보충해주고 하면 벌 손실 거의 없이 내 공장에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자파나 이런 꿀 생산이 바로 가능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내가 내 스스로 벌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 수도, 역봉 수도, 그러니까 내역봉 수나 외역봉 수도 많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초보자분들 이제 저희 청에서 작성을 했던 건데요. 한번 그냥 보시죠. 보시고 이때쯤 되면 이런 걸 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격리육종장에서 육종을 하고 이제 하면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국려지책으로 농가를 통해서 이제 벌 보급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훈령을 이미 제정을 해놨습니다. 고시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부 꿀벌 작년 품종 지정 및 공급 요령에 따라서 각 도 담당자들하고 그 협의체를 만듭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도별 꿀벌 품종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 도 내에서 자체 정식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원종만 주고 도 내 자체 정식해가지고 이제 도 내에 있는 농가분들한테 이제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 꿀이 다르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토종벌은 일벌 그 크기가 양봉보다 한 85%밖에 안 되고 혀 길이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회당 수밀량은 한 2배 이상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모량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토종벌은 의지가하면 봉개된 거는 아니 밀게된 건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저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도 어디선가 꿀을 가져옵니다. 도대체 주변에 꽃은 안 피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토종이라고 하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메리트는 뭐냐면 약제 처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1년에 한 번 꿀 뜬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들이 약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양봉에 가장 흔히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살충제 중에 이제 응애 방제 약제 그리고 그 부젖병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 항생제 이런 것들 밖에 없는데 얘들은 꿀벌 진드기 응애에 저항성이 있고 부젖병에 저항성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화분매개용 봉군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저온 활동성이 좋습니다. 얘들은 올겨울 진짜 그 계속 그 활동하면서 살았었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토종벌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벌이다. 사실 보솔비가 보솔보솔 올 때도 활동하러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온 활동성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분 매개가 필요한 하우스 작물들이 전부 다 저온 작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종벌 한 통 뭐 임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금 이제 양봉이 한 15만 원 한다 그러면 토종벌 한 20만 원 하면 그 임대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냐. 만약에 딸기에 토종벌이 화분 매개를 훨씬 더 잘한다. 그러면 20만 원이라도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농가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박 하우스에 자기가 이제 화분매개용 벌을 납품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는 17만 원 이렇게 해도 자기 벌만 쓴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수박 하우스 농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7만 원이면 수박 한 몇 덩어리만 더 생산하면 되는데 뭐. 실제로 그 논산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그 양봉 농가들이 덤핑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량한 화분매개용 벌이 들어와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납품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D형벌로 싹 바꿔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한 해. D형벌 가지고 딸기를 화분매개 하면 딸기가 당도가 떨어지고 기형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꿀벌이 화분매개 했을 때 상품성 가치가 높아지는 작물들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종벌한테 특화된 외국에는 그에 대한 작물을 연구한 우리나라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그 비교 실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양봉이 훨씬 좋고 꽃 구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분명히. 양봉이 훨씬 좋고 어떤 건 토종벌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봉하면은 한봉이 산업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면 저 같으면 양봉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한봉도에서 화분매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매개를 하지 않는 꿀벌 산업은 사실은 굉장히 사상누각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꿀이 좀 안 좋더라 하고 집중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순간 그 산업은 망하는 겁니다. 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계량불통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화분 채집도 가능하더라. 그러면 화분도 그 양봉 화분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채취된 약초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양봉하는데 와가지고 여기는 제가 분명히 공부봤습니다. 양봉, 한봉 교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봉하는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왜 양봉 농가들한테 한봉 교육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생산물을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FTA가 되든 뭐가 되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생산물을 판매하시는 게 또 궁극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토종벌이 사실은 화분매기가 굉장히 힘든 작물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딸기에서 사실은 일부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꿀을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꿀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그 꿀이 맛있고 그래서 먹고 싶은데 이 구조상 자기들이 꿀을 못 먹는 거예요. 혀도 짧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종벌은 물론 염분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내검하다가 여름에 내검하면 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뜯어 먹는데 막 깨뭅니다. 얘들은 자기가 정말 먹고 싶으면 꽃을 뜯어버립니다. 꿀장 있는 옆부분을 턱으로 뜯어가지고 꿀 빨아먹습니다. 그럼 화분매기도 안 되고 꽃만 망치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인 사실 연구가 돼야지 한봉산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 곳에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 곳에 치우치면 망할 때도 한꺼번에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어떤 소득원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2018년도에 그때 아카시 꿀이 30%밖에 안 나왔을 때 자파는 많이 나왔다면 자파 가지고 사실 메꿨거든요. 근데 아카시 꿀 안 나온 만큼 토종꿀을 만약에 그만큼 키웠다 그러면 한 반반씩 키웠다 그러면 토종꿀을 많이 생산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야 이게 올해 어떻게 사양을 좀 해야 되는가 하면서 토종벌 내검을 했죠. 아카시 유밀기 다 끝나고 꿀이 워낙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 키우는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과도한 이동 양봉이 아닌 고정 양봉을 하면서도 소득화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